안녕하세요. 공장TV의 성차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누른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제목을 행복한 인문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손가락을 한 번 깍지게 봅시다. 엄지손가락, 왼쪽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간 사람 있습니까?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위로 가는 사람도 있죠? 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인문학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 요즘 동남아의 며느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문화가 많아졌죠? 무슨 문화? 다문화가 되잖아요. 예. 이게 인문학의 시작입니다. 다음, 주먹 쥐고 태어난다고 했는데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세상에 나올 때 주먹을 쥐고 나옵니다. 왜 주먹을 쥐고 나올까요? 두 주먹 불끈 쥐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라고. 근데 주먹 쥘 때 못 보셨을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들하고 그 조사하는 사람들만 보는데 복싱 선수가 주먹을 쥘 때는 엄지손가락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맞죠?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을 때리게 되고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엄지손가락이 안쪽에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태어납니다. 왜 이렇게 태어날까요? 바깥에 나오면 말이죠.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엄마 자궁벽을 엄지손가락으로 긁기 때문에 상처를 줍니다. 상처. 안쪽에 하면 상처를 안 줍니다. 안쪽에 쥐고 상대방을 때리면은 내 손가락이 아파서 못 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나와서 잘못 사겨가지고 남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격투기, TV 젊은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사실 격투기는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스포츠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때려 눕혀야 내가 이기게 되는 거니까 좋지 않잖아요. 진정한 인류에는 함께 승리하는 겁니다. 윈윈, 함께 승리하는 거. 오늘 손가락 깍지 끼는 거하고 태어날 때 주먹 쥐고 태어나는 거, 이거 두 가지만 오늘 배우고 가셔도 봉숭아학당 온 본전 뽑습니다. 제가 영어로 써놨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하고 스티브 잡스. 아인슈타인 유명한 사람이죠? 네. 뭘 발명해서 발표했죠? 예? 상대성 원리. 예. 그래서 인류의 문명을 뒤집어 놨습니다.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아인슈타인 선생님, 어떻게 일반 인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이론을 발표할 수가 있었습니까? 했더니 나는 오로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집중했다. 집중. 센터링, 집중. 집중하시죠? 집중.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발명한 스티브 잡스잖아. 그죠? 기자들이 스티브 잡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인류를 발전시키려면 당신 같은 우리 후배 젊은 꿈나무 청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딱 세 가지만 좀 가르쳐 다오. 뭐 어떤 얘기를 해줄까요? 물었습니다. 했더니 첫째, 집중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집중하라. 세 번째는 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집중하라. 자기가 스마트폰을 발명하기 위해서 집중을 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스티브 잡스는 핸드폰, 스마트폰, 전자공학, 전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인문학 공부만 한 철학과 출신이에요. 철학과 출신이 어떻게 안에 컴퓨터 들어가고 카메라까지 연구를 했을까요? 그래서 원래 모든 발명은 말이죠. 공학자들이 발명하는 게 아닙니다. 인문학 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나면은 공학 전공한 사람은 설계하고 만들기만 하면 돼. 기술자한테.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자기 기술자들한테 우리가 전화만 주고받았보다는 여기다 카메라를 한번 넣어보자. 여기다 조그만 미니 PC를 넣어가지고 문자를 주고받아보자.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집중하라. 집중. 예. 유리창문에 앞에 신문지를 깔아놓으면 햇빛이 들어오지만 그냥 신문지 약간 마를 정도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돋보기를 갖다 대면 빛을 집중시키면 뚫어지고 타죠. 그죠? 예, 집중해야지 에너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집중.
원래 인문학이란 말은 줄여놓은 말인데 문자하고 학자하고 사이에 과자가 들어갑니다. 과. 인문과학이라고 합니다. 인문과학. 예. 인문과학. 예. 물리과학, 생물과학인데 과자를 빼고 생물학, 물리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미술과학인데 미술학으로 부르는 거예요. 미술과의 학이다 이거죠. 예. 생물과학, 인문과학. 예. 이게 원래 정자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죠. 사람. 응? 그래서 인문학은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사람. 사람을 학문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늑사자, 볼람자. 앞만 보지 말고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뒤도 보고 네 군데 방향을 잘 살펴보면서 살아가라고.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미음을 갖다가 넓히면 동그라미가 돼가 사랑으로 변합니다. 사람만 사랑을 합니다. 동물들은 사랑을 하지 않아요. 본능적인 섹스만 할 뿐이죠. 배고픈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무료 점심 나눠주고 하는 것은 동물들은 할 줄 몰라요. 사람만 할 줄 아는 겁니다. 복지단체 만들어서 도와주잖아요. 이거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생각을 할 자체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생각하는 양이 사랑으로 우리 말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 말이 한자였거든요. 한자가 중국 글자가 아닙니다. 한자가 대한민국 글자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은 왜 한자가 대한민국 우리나라 글자인지를 내가 설명해 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생략하고 모든 일은 생각으로 이루어진다. 아까 초기에 우리 명사회자 MC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떤 생각이 앞서는 겁니까? 마음이 앞서는 건 물은데 네, 생각. 김일성이가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6.25, 그저께가 6.25잖아요. 그죠? 남침을 해야 됐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참 잘 가져야 됩니다. 영어로 생각을 think라고 그러죠. 그죠? 다 이거 동의어입니다. I자를 A자로 바꾸면 think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아까 성 총장님이 감사한 마음을 했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건강해졌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제 강의 교제하고 성 총장님하고 아마 짜고 한 것 같아요. 전혀 짜지 않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live는 삶이잖아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인도의 어머니 누구죠? 인도의 어머니 테레사 수녀. 그분 가난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밥 먹이고 치료해주고 사랑을 베풀었죠. 사랑을 베풀고 나니까 노벨상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사랑은 나눠주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나눠줘야만이 진정한 내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상은 받는 사람이 절대 상을 못 받아요. 사랑을 주는 사람, 예, 상을 받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면은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누구죠? 슈바이츠 박사.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 병을 치료해 줬잖아요. 사랑으로. 노벨상은 누가 받습니까? 그 환자가 못 받아요. 예,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다. 받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랑이 내 몸에 쌓여가지고 정말 사랑스러운 삶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그죠? 사람 사는 곳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오행자 본부장님은 어느 스타일입니까? 둘 다 합니까? 예. 자, 여기서 하나 더 제가 플러스 알파 도움을 드릴게요.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하셔야 되고 경청 들어주는 것도 많이 해야 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갈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유명한 작가들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앉아서 하잖아요. 그걸 집에 와서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서 남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메사추세츠 국립대학이라고 써놨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영국 사람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갔죠. 역사 시간 중고등학교 다 배웠잖아요. 그죠? 황무지잖아요. 거기가. 나는 비록 고생스럽게 남의 나라에 이민을 가지만 내 자녀들은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다. 전 세계 모든 부모들이 공통 관심사죠. 그죠? 그래서 그 102명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학교를 세워야 되느냐. 그때는 미국에 학교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보수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옥스퍼드 출신들이 한 반대예요. 또 진보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들이 또 한 반이 돼요. 서로 자기 학교가 좋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보수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서울대학교, 진보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연세대학교. 근데 세상적으로 인기를 얻으려면 연세대학교를 가야 돼. 김동건 아나운서 연세대학교 나왔습니다. 김동길 교수 연세대학교 나왔어요. 103살 김형석 교수 연세대학교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은 유명한 교수가 없어요. 그렇죠? 머리가 좀 공부만 하기 때문에. 근데 연세대학교는 좀 이렇게 나가서 발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학교가 좋다고 주장하니까 마지막에 회의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서로 자기 학교만 주장하지 말고 한 발자국 양보해서 그러면은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의 장점만을 따서 더 좋은 대학교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해서 미국 최초의 매사추세츠의 국립대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제1회 졸업생이 몇 명일까요? 지금은 유명한 세계적인 종합대학교, 그때는 6명밖에 안 돼. 102명 중에서 자녀들만 학교 들어갔으니까요. 그 학교 가까이에 있는 우리 성창훈 총장님처럼 아주 인자하고 점잖은 40대 초반의 아저씨가 이 학교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평생 모아놓은 전 재산의 절반과 내가 모아놓은 책을 이 학교에다 기증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당시에 400년 전에 내 재산의 절반을 누구한테 준다는 것은 인간이 꿈도 못 꿀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마 타고 다니고 소달기 타고 다니는 조선시대였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대학 총장과 교수들이 긴급 회의를 엽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해서 그 다음날 학교 이름을 기증한 성창훈 총장님 이름으로 바꿉니다. 학교 이름. 그 사람이 누구냐? 미스터 하버드. 그렇게 해서 하버드 대학교가 탄생된 겁니다. 처음부터 하버드 대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국립대학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재벌들과 하버드 출신들이 워낙 기부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국립대학이 아니고 사립대학교예요. 나라에서 돈 하나도 지원받지 않아도 잘 운영이 되고 웬만한 나라 전체 예산보다 더 많이 돈이 들어와요. 뒤에 몇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데 하버드 대학교가 이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 몇십도 되는 전 재산을 서울대학교에 줘버리면은 그 사람 이름을 학교 바꿀 수도 있는데, 그죠?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지금 전 세계 고3들하고 부모들이 하버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미국의 14대 대통령 이름 몰라요. 한국의 7대 대통령 이름 몰라요. 그러나 하버드는 다 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살려면은 이름을 행복하게 남겨야 돼. 아까는 40대 청년이를 얘기했는데 할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서부에 캘리포니아 살고 있는 할아버지 이분이 자기 할머니와 손을 꼭 잡고 하버드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서부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무남 동료도 아니죠. 무자식이죠. 자녀가 없으니까 이 학교에다가 나의 전 재산을 바치려고 찾아갑니다. 들어가는데 문 입구에 도어맨 수위 문지기가 할아버지 왜 왔습니까? 물었어요. 하버드대 총장을 만나러 왔다. 하버드 총장은 외국의 대통령보다 더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돌아가라고 문 좀 박대하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들어가게 하니까 돌아서면서 한번 또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하버드 같은 학교를 하나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그걸 알아서 뭘 하겠느냐 하고 또 문 좀 박대하고 또 쫓아내버립니다. 할 수 없이 할멈 우리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에다가 학교를 하나 새로 세우자. 그래서 되돌아왔습니다. 몇 년 걸려서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미국의 50개 주의 신문사 방송국 기자들이 찾아와서
학교 세운 재단 이사장 할아버지하고 인터뷰 하잖아요. 그죠?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대학교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 전 재산을 하버드에 갖다 주러 갔는데 쫓겨나와서 할 수 없어 우리 고향에다 세웠다. 그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미스터 스탠포드. 그래서 지금 모든 기술이 하버드보다 더 앞서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하늘에서 저는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하필 그때 무식한 수위를 근무시켜가 쫓아냈으니까 안 쫓아내서 들어갔으면 스탠포드는 안 나오죠. 하버드만 그저 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서부의 도시에 시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할아버지를 가만둘 수 없다 해가지고 시 이름을 봉천동이 아니라 스탠포드 시로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가면 스탠포드 시 보고 싶잖아요. 미국 여행 가시면은 반드시 스탠포드 방문하셔가지고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돌아와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한테 여행도 이런 교육적인 여행을 해야 돼. 예? 뭐 자유여신상 엠파이어 스테이트 TV로 다 봤잖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여행을 하시라 이겁니다. 하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문에 가서 꼭 사진 찍으세요. 그런 신문과 방송이 나오니까 하버드 교수들하고 총장이 그거 봤잖아요. 무릎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복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정문 옆에 가면은 글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을까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옷을 허름하게 입고 온 할아버지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시간 관계상 제가 하버드 스토리가 한 3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2가지 알려드리기로 하고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브 스토리. 누구든지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각색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교육적으로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1년이 4계절이죠. 춘하 추동. 그래서 겨울이 지나면은 설날이 오잖아요. 그죠? 설날이 추울 때 오는 게 아니라 사실 봄에 옵니다. 봄에. 그래서 원래 한문으로서는 설날을 춘절이라 합니다. 봄의 명절. 중국은 춘절이라 하죠. 봄의 명절. 춘절을 합니다. 그래서 설이 바뀌어서 살이 됩니다. 그래서 설 지나면 한 살 더 먹는 겁니다. 우리 어원이 그렇습니다. 원래 살이었는데 설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게 다 인문학이에요. 우리가 설날에 윷놀이 하죠. 윷놀이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 뭐죠? 뭔데 모놀이를 하지 않고 왜 윷놀이를 할까요? 활짝 열리니까. 활짝 열린다. 그러면 열놀이를 해야지. 아시는 분? 몰라요. 예. 신기하지 않아요? 계급이 제일 높은 게 뭔데 왜 윷놀이를 할까? 예. 하나를 딱 정했잖아요. 예? 저기 하나를 가지고 자, 윷놀이의 또 어원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인문학이니까. 윷이란 말이 우리가 윗사람이라 가지고 윗. 그래서 윷놀이는 반드시 할아버지,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이렇게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은 또래끼리 하면 안 돼요. 거기서 인성교육이 나오고 예절교육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과 같이 노는 게 윷놀이입니다. 그냥 모는 계급만 높을 뿐이지. 그게 윷놀이입니다. 윗사람이 말이 변해가 윷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윷놀이. 그래서 어려울 때는 업고 가잖아요. 그죠? 또 건널뛰일 수도 있고. 근데 뒤로 가고 백도하는 건 요즘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사실 쓰면 안 됩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예, 후퇴이기 때문에. 저주대로 백도 쓰지 마시고 정상적인 윷놀이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학문. 우리 제일 앞에 안경 쓰시고 멋진 신사분한테 질문합니다. 학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물을 문. 예. 배우고 묻는다. 예. 말 그대로 맞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로 들어가지고 학문만 알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요. 고등학교 수석 졸업해가지고 서울대에 가서 법대 나와서 고시페이스에서 판검사다가 장관하다가 급편하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업체에다가 10억을 받아먹었는데도 떡값을 했잖아요. 어떻게 10억이 떡값입니까? 왜냐? 이런 인문학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공부만 했기 때문에, 공부벌레. 예. 학문은 말이죠. 원래 공자님이 학문사변행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이게 원어입니다. 5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만 알아도 오늘 인문학 수준이 많이 올라갑니다. 학, 많이 배워라.
죽는 날까지 배워야 되죠. 그죠? 뭐 많이 물어봐라. 모르는 건 손님한테 물어봐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이 물어봐라. 그 다음에 사색, 명상,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많이 묻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냥 써먹으면 안 돼요. 명상을 해서 왜 이런 학문이 나에게 왔을까? 내가 왜 옆 사람에게 뭘 도와줘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분별력. 변별력이라 하죠. 배운 걸 그냥 써먹으면 안 됩니다. 예. 정말 이게 선의 길인지 악의 길인지를. 지금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막 싸우잖아요. 악의 길인지 알면서도 자기 당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투표를 던진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행. 그래서 학문은 말이죠. 책만 많이 보면 그냥 지식만 높아질 뿐이에요. 이런 네 가지를 다 정을 겪고 나서 행, 실천, 반드시 행하라 이거죠. 행하지 않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라. 예? 그렇죠. 학문, 사변, 행. 이게 학문의 원 5글자의 원어입니다. 공자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 공자님이 하신 말씀을 모으는 책이 논어 아닙니까? 그죠? 논어. 논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학자부터 나오잖아요. 배움이 종류하긴 중요한 모양이야. 학이 시섭지 불력 열호라.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배우고 익혀나가는 게 기쁘잖아요. 그죠? 웃음 치료도 배우니까 기쁘고 율동도 배워도 기쁘고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게. 그러면 치매도 예방이 됩니다. 뇌도 운동을 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붕샤원 박내 불력을 낳거라.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니까 정말 기쁘지 않아? 즐겁잖아요. 그죠? 친구 찾아오면 즐겁죠? 예. 그래서 배우고 친구 자주 만나는 사람은 예, 보통 한 10년, 20년 젊어 보입니다. 우리 오행도 본부장님 얼마나 젊어 보입니까? 40 넘었죠? 예, 너무 젊어 보여요. 제가 작년 가을 애기 오픈식 할 때 왔었는데 그때보다 더 젊어 보여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비결이 있나 좀 끝나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배우는 것도 교육 받는다 그러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도 교육시킨다 그러잖아요. 교육. 맹자님이 교육이란 말을 제일 먼저 사용했어요. 네. 덕천하 영재교육지. 교육은 하늘 아래 영재를 길러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영재가 많이 안 나오죠. 수석 졸업한 학생 1명 정도만 영재. 예.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우리 손녀 하나 자랑할게요. 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금 고3 언니들하고 입시학원에서 고3 수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영재죠? 할배를 닮아가지고. 예, 초등학생인데 영어, 중국어를 프리토킹합니다. 대학 영문과 나온 애처럼. 왜냐?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 한문 가르쳤으니까. 예. 초등학교 4학년 때 지 동생 초등학교 2학년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인생은 소중한 한 번뿐이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어른스러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공자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 말씀입니다. 제가 이 철학을 제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범의 중이 친인, 행유여력, 치기학문. 널리 범자 아닙니까? 널리 물이 중자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거죠. 사랑하고 친인. 공자님이 인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인, 그죠? 어질린. 사람들한테 어지게 대해주라. 어지게 대하면 적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어질림을 가까이 하고 행유여력. 이것을 행하고 여력, 힘이 남으면 치기하면 그때 가서 학문, 글을 배우라는 거야. 인성교육을 먼저 시키고 지금 글부터 배우기 때문에 저런 엉터리 정치인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10억 아까 얘기했죠. 10억을 떼먹어도 떡값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다시 모든 사람을 널리 사랑을 하고 인자함을 가까이 하고 행유여력 이것을 행하고 힘이 남을 때 그때 가서 글을 배워라. 글은 제일 마지막에 배우라는 거예요. 글을 미리 가르쳐 주니까 머리만 커져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다음에 뭐라고 하죠? 어디? 사람을 널리 사랑하고
어질린. 어짐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진짜잖아요. 친구. 그 다음에 행하고 여력 힘이 남으면은 지경. 그때 가서 그를 배워라. 예. 오늘 그 기술국장님께서 즉석 질문이 들어오시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말이죠. 우리 인간이 다 숨어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잠재의식을 끌어내서. 끌어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은 자기 제자의 장점을 끌어내서 그래서 끌어올려줘야 돼요. 물속에 있으면 안 되겠죠. 물 바깥으로 드러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교육이죠. 하브루타. 질문과 토론입니다.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이에게 책가방하고 챙겨주면서 오늘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라. 학교 보내잖아요. 이스라엘 엄마들은 오늘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해라. 질문하려면 무척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질문 많이 해라. 집에 오면은 오늘 무슨 질문했는지 물어보고 엄마하고 토론합니다. 그래서 질문과 토론을 많이 하기 때문에 IQ가 대한민국보다 10이 낮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노벨상 많이 받은 게 아닙니다. IQ는 낮지만 질문과 토론을 많이 하는 바람에 지혜가 자꾸 열려가지고 노벨상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집에 오면은 자꾸 질문을 던지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닷가에 앉아서 모래사장에서 밤하늘에 별이 많잖아요. 엄마 별이 몇 개일까? 그러면은 별이 100만 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너는 별이 몇 개일까? 몇 개라고 생각하니?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답하려고 지가 또 생각하잖아요. 예. 예. 자, 대형 도서관이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작년 봄에 인천에서 제가 강의했는데 복습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영국의 대형 도서관입니다. 매달 각 수십 군데 출판사에서 책이 몇만 권씩 나오니까 그 이상 쌓아놓을 데가 없네. 할 수 없이 나라에서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알려면 도서관이 크기가 얼마냐를 그걸 보는 거거든요. 책을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몇 배 예산을 들여가 큰 도서관을 새로 지었습니다. 도서관을 지으면 뭐합니까? 책을 다 새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 예산을 짜니까 이사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할게요. 한 300억이 나왔어. 대한통운 같은 그 8톤 트럭을 수백 대 예약해야 되잖아요. 10권씩 소포장해야 되잖아요. 100권씩 또 나무 포장해야 되잖아요. 알바 드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유태인이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신입사원 직원이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점잖은 우리 성창훈 도서관장님 찾아가서 관장님 제가 이 이사 비용을 절반으로 줄여주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장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죠? 300억 들어갈 걸 150억 해준다니까. 그래? 고맙다. 대신 제가 150을 받고 이걸 어디 썼는지 질문하지 마세요. 이사는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150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50억을 떼서 신문사하고 방송국에다가 광고를 했어. 뭐라고 광고됐느냐? 사랑하고 존경하는 런던 시민 여러분, 오늘부터 책은 한 권만 빌려가지 말고 10권씩 빌려가세요. 책 반납은 새로운 도서관으로 가져오세요. 게임 끝. 책 포장하고 이사하는 동안 책이 많이 상합니다. 근데 깨끗하게. 대한통운 트럭 300개 예약 안 해도 되고 100억 남았죠. 100억 이마에 포켓 해가지고 그날로 도서관에 사표 냈습니다. 지금 런던에서 준재벌이 돼 있어. 사업을 해가지고. 네. 그런 지혜가 나오도록 우리 자녀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삼성그룹 사장단 회의가 매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삼성그룹의 사장들은 말이죠. 정말 천재들이에요. 사관학교는 졸업하면은 24%가 별을 답니다. 근데 삼성의 사장 되는 건 사관학교 별 다는 거 더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삼성이 1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 수요 사장단 회의에서 이 스토리텔링이 강의가 나갔잖아요. 삼성그룹 사장단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우리 삼성도 앞으로 이런 직원을 뽑아야만이 삼성이 살아갈 수 있다.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보통 아이디어가 아니죠. 네. 질문과 토론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유태인 교육 핵심이 모르는 것보다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알아야 된다.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된다. 지식 정보. MS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프로그램 개발해가 세계 1등 부자가 됐잖아, 그죠? 그 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초등학교 때 그금을 들여가지고 컴퓨터 하나 사주는 바람에 밤을 새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내가지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다 지금 MS, 윈도우 다 쓰고 있잖아요. 그때 세계에서 가장 큰 컴퓨터 회사가 IBM이었습니다. IBM은 컴퓨터는 각 기업체나 각 군부대나 기업체에서 캐비넷만 하는 거 전산실이 따로 있고 일반인들은 감히 컴퓨터를 못 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는 앞으로 모든 사람 책상 위에 컴퓨터가 다 올라갈 것이다 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바람에 이것 개발해가지고 공장이 없잖아요. 연기 안 나잖아요. 그죠? 기계 필요 없잖아요.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세계를 제패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식 정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인맥을 쌓아라. 여기도 오신 게 성총장님 알게 되고 교육본부장 알게 되고 사무총장님 알게 되고 인맥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순간 영등포 나이트클럽 가면은 제비족을 만나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인문학 듣기 때문에 우리 앞날이 보장이 되잖아요. 이 순간 정선에 가서 당기면은 도박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만나느냐, 어느 장소에 가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맥을 쌓아라. 그리고 엄마들이 아들 학교 갈 때 반드시 이 이야기합니다. 점심은 반드시 네가 사라 이거죠. 점심을 친구한테 얻어먹게 되면 그 친구를 좋아하게 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이걸 날마다 가르쳐. 날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하버드 다닐 때 친구들이 많았어. 딱 개발하고 나니까 하버드 졸업장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중퇴해버리잖아요. 하버드 졸업장이 무슨 필요하냐 이거죠. 나중에 몇십 년 지나서 하버드에서 제발 오라 해가지고 졸업장 줬잖아요. 졸업 안 했는데도. 왜냐? 윈도우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발명 특허대로 등록하러 갔잖아요. 등록하고 나오니까 30분 뒤에 다른 놈이 개발해서 또 등록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가 잠잘 때 누군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날 때 해야 돼. 우리나라 같으면은 만약 아들이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다니는데 사업하겠다 하면은 얘야 졸업하고 해라. 말리겠죠, 부모가. 근데 그 부모님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 중퇴해. 네 하고 싶은데 해. 돈이 없잖아요. 자기 집 차고 있었잖아요. 차고. 차고는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사업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배움에 투자하라. 여러분 지금 시간을 소비해서 배우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원 진학률이 가장 높은 게 유태인들입니다. 미국 대학의 총장들이 25%가 유태인 사람들이 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라. 쌓아놨는데 아파서 꽝 해면 말짱 꽝이죠.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제일 부자 이병철이 아니라 아들 이건희 씨도 6년간 누워있다 갔잖아요. 왜냐?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개발한 스티브 잡스도 암 걸려서 마지막에 누워있다 갔잖아요. 자기가 가장 후회스러운 게 건강에 대한 책을 못 본 게 후회스럽대요. 건강한 사람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돈을 벌어서 반드시 기부에 존경받고 살아라. 빌 게이츠가 옛날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경기고등학교에 한꺼번에 컴퓨터 일반 사무실 없을 때 200대를 기증해버렸잖아요. 그럼 경기고등학생이 일어나가 기립박수 칠 수밖에 없죠. 교장 선생님 거기에 90도로 인사하고 감사장 주고. 그죠? 존경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을 줘버리면 돼. 그럼 존경받게 돼 있어요. 여섯 번째, 돌잔치 하잖아요. 우리는 금반지 주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보통 친척들이 50만 원, 100만 원씩 줍니다. 이걸 부모들이 모아가지고 적금을 들든가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투자해놔요. 그럼 걔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20살 됐잖아요. 20년 후에는 엄청나게 뜁니다. 바로 창업을 할 수가 있어. 은행 돈 빌릴 필요도 없고 부모 돈 대줄 필요도 없고. 그게 이스라엘 전략입니다.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반지 모아놨다가 필요하면 다 팔아먹어버리잖아요. 그죠? 엄밀하게 의미에서 자식들 도둑질한 겁니다. 그죠? 그 자식한테 축하를 줬는데 부모가 대신 써버리니까. 워렌 버핏 아시죠? 세계 가장 큰 투자가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 그 사람한테 36억 내고 점심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번에 제일 마지막인데 뭐 100몇십억 낸다고 그저께 신문에 났더라고요. 오랜부터. 빌 게이츠, 베프리 존스. 베프리 존스 아시죠? 아마존 창업한 사람. 또 세계 제1등 부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로스차일드 가문. 미국 전 재산의 2배, 전 세계 재산의 50% 이상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잘 아시죠? 모든 나라의 돈은 그 나라 중앙은행이 찍어내는데 미국만 은행에서 안 찍어내요. 유태인들이 별도 사무소가 따로 있어요. 달러 찍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나라의 돈을 왜 나라에서 안 찍고 어느 개인이 찍느냐. 그래서 바꾸려고 하니까 암살당하잖아요. 그만큼 유태인이 대단한 민족들입니다. 방위산업, 은행, 보험, 정권, 투자회사 대부분이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죠. 유네스코 아시잖아요. 그죠? 유네스코에서 2002년도 이걸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구전, 입으로 전하는 거, 구전 무형유산으로서 가장 훌륭한 분에게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상이 무슨 상일까요? 그 상이 아리랑 상입니다. 예. 신기하잖아요? 전 세계 250개 국가 중에서 조그만 나라, 그것도 반 조그맣게 안 된 나라의 아리랑이 세계에서 구전 예술 상 이름을 아리랑 상으로 유엔에서 정했다니까요. 유엔에서. 왜냐? 세계의 철학자들하고 음악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우리 인간에게 힐링이 되고 아름다운 감정을 주시는 음악이 뭐냐 연구를 했더니 아리랑 1등을 뽑혀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리랑 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럽이 여행하다 보면 공원에 유럽 사람들이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막 가끔 아리랑 막 나옵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동안 우리가 외국 것만 좋은 줄 알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걸 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코에서 또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전 인류에게 글하고 말하고 유지 전파에 지대한 공로를 가진 개인의 단체에게 주는 상을 또 만들었어요. 이 상 이름 뭘까요? 예, 세종대왕상이에요. 왜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문명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지네가 정하는 거라니까 우리가 정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우수한 민족입니다. 세종대왕님 여기 안 계시잖아요. 박수 한번 보냅시다. 자, 퀴즈 나갑니다. 신대륙 누가 발견했습니까? 예? 콜럼버스. 예. 그거는 이제 중고등학교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고 오늘 제가 새로운 사실을 중대 발표합니다. 신대륙 발견한 사람은 5대양 6대지를 누빈 장보고가 발견했습니다. 놀랬죠? 새로운 걸 발견하면은 내가 가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왕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왕폐하, 제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이 대륙에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장보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렇게나 해서 아메리카가 되었답니다. 대왕폐하, 그 아메리카 대륙 위에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뭘로 이름을 지어드릴까 했더니 가나다 순으로 해서 가나다가 되었답니다. 자, 제가 피터슨 교수라고 뛰어난 이분이 그 하버드 교수예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그 현대건설 건너편에 그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이사장을 우리나라 몇 년 동안 했던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있는 동안에 체육관 치과라는 데 자기 주치의로 이빨 치료하러 다녔어요. 다녔는데 뭘 부탁을 했느냐. 제가 여기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낸 이야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치과의 환자 중에서 교복 신용호 회장이 환자였어요. 그 집에는 재벌들이 많이 오는 유명한 치과입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주치하셨던 분이니까. 저도 여기 제 주치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들었느냐. 최 원장님 환자 중에서 교보의 회장님이 오시네요. 그럼 있다고. 그러면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이분이 미국 서부의 BYU라는 학교에 한국말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한국 학과장으로 스카우트 됐어요. 해마다 이분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안동 유림에 가서 도포 입고 갓선 할아버지들한테 한자로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호쟁이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도 한국 역사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학과장이 돼가지고 가르치려고 보니까 도서관에 한국 책이 좀 많아야 되는데 책이 몇 권 안 돼.
거미줄이 쳐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다가 책을 사달라고 얘기하면은 안 사줍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200개 나라를 관리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예산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왜 떠올랐을까요? 교보문고가 있잖아요. 최 원장님, 교보의 신용호 회장이 치료받으러 왔을 때 부탁 하나 해주세요. 뭘 부탁할까요? 책을 한 50만 원치만 기증 좀 받고 싶습니다. 교보그룹 신 회장 책 50만 원이면 껌값이죠. 그 치료받으러 왔잖아요. 여러분 치과 가보셔서 아시지만 딱 누우면은 꼼짝 못 하잖아요. 아무리 저번 회장이라도 하면 해야 되고 입 다물으면 다물어야 되고 그죠? 신 회장님, 하버드 교수가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 더 잘하는 교수가 한국 책이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보니 없는데 책을 한 50만 원 기증 갖고 싶어 한다고. 그래? 당장 비서시켜가지고 교보문고 사장을 불렀어요. 이 교수님 내일 모시고 가가지고 돈 50만 원 구해받지 말고 원하는 대로 책을 다 드려라. 교수니까 책에 욕심이 많잖아요. 아침부터 책을 좋은 책을 다 골랐습니다. 저녁 문 닫을 때 되니까 책이 싼더미처럼 쌓여있네. 그래 이제 캐셔 카운터 아가씨가 와가 계산기 눌렀잖아요. 얼마 나왔을까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대충. 응? 그렇게 못 들었죠. 5,500만 원치 책을 골랐어요. 못 들고 가잖아. 50만 원씩 주면 들고 가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교보에서 수출해서 불러가지고 나무 상자 만들어가지고 8톤 트럭을 불러가지고 인천으로 보내서 인천에서 배로 실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차로 해가 그 학교로 해서 보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큰 아크릴판으로 교보 신회장 사진이 붙어있고 신용호 책을 기증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 여행 가시면은 서부의 BYU 브리감영 대학교에 반드시 찾아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 자식들한테 자랑해야지. 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지금 신용호 회장 죽었습니다. 죽었고 나와 아무 관계 없어요. 관계 없지만 여러분한테 신용호 회장의 아름다움을 내가 이야기를 전해드리잖아요.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이야기를 체육관 치과 원장한테 들었거든요. 그래 그걸 해가지고 할 때마다 이 강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책에 이 이야기를 또 실었어. 그 책을 치과 원장한테 갖다 줬어. 봤더니 자기 이야기가 들어있잖아요. 간호사들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15년간 치과 무료. 보세요. 그죠? 신기하죠?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니까 행복의 선물이 나한테도 오잖아요. 네. 치과 평생 무료예요. 자, 평생 점심 무료 받는 것도 괜찮죠? 네. 제가 이 두 가지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대통령도 물러나고 식당 가면 돈 내야 돼요. 왜 무료로 했을까요? 광화문에서 제일 잘 되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 식당의 아들을 제가 미국에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줬어요. 뮤지컬 전공으로. 그 4학년 되면 이제 졸업 발표회 하잖아요. 그죠? 그 부모하고 이모부들하고 6명이 이제 아들 졸업식에 보러 가는 거예요. 나보고 급히 비자하고 수속 좀 달고. 옛날에 제가 유학은 했었거든. 지금 못 갑니다. 해서 왜 못 옵니까? 그전에는 저놈 한 명 와서 자기 아들 도와줬는데 그 식당 위에 2층에 헌혈 센터가 있어요. 헌혈 바늘을 꽂아놨기 헌혈 중인데 못 내려가잖아요.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주인이 올라와 보더니 그동안 내가 헌혈만 했다 자랑을 안 했거든요. 헌혈하고 있잖아요. 그냥 헌혈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헌혈 100번 한 사람들이 한 50명 사진이 붙어 손바닥만 한 게, 그 다음에 200번 한 사람, 300번 한 사람, 제일 오른쪽에 독사진으로 500번 한 사람 사진이 딱 붙어 있는 내 얼굴이 딱 있잖아요. 그날부터 서 교수님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줄 몰랐다는 거죠. 오늘부터 종신, 평생 점심 무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그마한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남에게 전해주는 걸 자꾸 연습하다 보면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책에도 없잖아요. 그죠? 내가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서울대학교 가서 서울대학생들 자존심 세잖아요. 그죠? 전국 고등학교 수석 졸업한 애들만 가잖아요. 그 교수들하고 난 서울대학도 안 나온 사람인데 초대받아 강의를 했잖아요. 이러면서 기립박수 받았잖아요. 아까 신용호 회장 책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모든 책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나만 가지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나만의 이야기를, 마이 스토리 텔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훌륭한 강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따라올 수 없으니까.
자, 유엔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일까요? 예? 대한민국 비엔나, 대한민국. 예, 한 반 맞지만 틀렸습니다. 밴쿠버입니다. 밴쿠버. 그 밴쿠버로 들어가는, 우리도 서울에 들어오려면 경부선 뭐 영동선 제2 고속도로 뭐 서해 고속도로 많잖아요, 그죠? 고속도로 들어가면 돈 내는 톨게이트 있죠, 톨게이트. 톨게이트 박스가 쫙 있잖아요. 앉아서 돈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신사가 가는데 내 앞에 있는 박스에 있는 아가씨가 앉아서 돈을 받지 않고 일어나서 우리 오영재 국장님처럼 춤을 추는 거야. 노래 부르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가씨는 왜 앉아서 돈을 받지 혼자 이런 춤을 춰느냐 했더니 선생님, 제가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내 꿈이 음대 가서 성악을 하는 게 꿈이었는데 교회에서도 성가대도 했었고 아버지가 마침 그때 부도가 나가지고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 끼가 좀 남아있어서 취직을 했지만 이 조그만 박스 안에 쓰라면 춤추면서 돈 받는 게 앉아있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사가 명함을 하나 줬습니다. 내일 내 사무실을 찾아오라고. 갔더니 캐나다 최고 재벌 회장님이야. 4년간 음대 학비 전액 장학금을 다 줬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진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예. 만약에 그 아가씨가 다른 아가씨처럼 앉아서 돈 받았으면 인생 끝난 거예요. 예. 지금 그 아가씨가 음대 졸업해가지고 캐나다에서 최고 소프라노 프리 마돈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가씨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요. 단동시폰 들어보셨어요? 단동시폰? 예, 들어보셨죠? 단군 할아버지가 아이 동자죠. 어린아이에게 10가지 가르치는 거. 기독교에서 뭐 10계명 이런 게 있듯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했던 곤지곤지, 도리도리, 짝짝꿍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네. 해봤는데 그 뜻을 알고 해야 돼. 알고. 대답을 제일 잘하시는 우리 김재 선생님. 도리도리가 무슨 뜻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 도리도리 잘하죠. 그냥 고개를 도리도리 하는 걸로만, 예. 그 원뜻이 뭔가 하면은 길도자 진리 리자 아닙니까? 앞만 보지 말고 아까 사람은 네 군데 바라보면서 살아가죠. 예.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살아가라 하는 뜻이 도리도리란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짝짝꿍은, 예. 둘이 눈 맞아서 짝짝꿍 했다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많이 만나서 사람을 많이 해서 자손을 많이 퍼뜨리라는 뜻입니다. 짝짝꿍이라는 말이. 예. 이제 아셨죠? 네. 예. 많이 하세요. 신랑하고. 네.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 두려움, 부정적, 미워하고 소극적이고 비난하고 있는 생각을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는 것도 싫어지고, 공부하는 것도 싫어지고, 다 싫어져요. 일하는 것도 싫어지고, 예. 사랑도 줄어듭니다. 나라 망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 날 여기 오셔가지고 웃고 박수 치고 하셔야지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꿈과 희망이 생기고, 예.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사랑이 샘솟고, 칭찬을 많이 해주게 되고, 보응을 많이 해주게 되고, 이해를 많이 해주게 되고, 상대방을 용서해주게 되고, 배려해주게 되고, 안아주게 됩니다. 허깅 많이 하라 하죠. 네. 자, 이 중에서 용서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3대 테너가 누구죠? 수염만이 길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또 플라시도 도밍고, 마지막으로 호세 카레라스.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수염 길는 파바로티는 12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남았죠. 두 사람 남으면은 내가 1등 하고 싶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레라스가 도밍고보다 5살 아래 후배야. 두 사람 다 스페인 사람이에요. 선배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악담을 퍼붓습니다. 이제 당신을 만나지 않겠다. 당신과 같이 노래도 부르지 않겠다고 절벽으로 나옵니다. 남에게 악담하면 좋겠습니까? 하늘이 보고 있는데 하늘에 벌을 받아가지고 혈액암, 백혈병에 걸립니다. 그동안 세계적인 명성으로 많이 돈 모아놓은 걸 가지고 미국의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에는 영화 보셨잖아요. 그죠? 거기가 백혈병 치료병은 제일 우수해요.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치료를 받습니다. 돈 다 날렸어. 신문에 났어. 천하의 카레라스가 백혈병 치료하다가 빈털터리가 되었다. 도밍고가 그 신문을 봤어. 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도와주면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하겠어. 그죠? 욕하고 도망간 놈인데. 그래서 무명으로 자기 돈으로 자기 고향에다가 백혈병 치료 재단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재단 이름으로 돈을 도와줍니다. 내 이름 숨기고 나왔어요. 났어요. 네, 지도 양심 있으니까 인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서 이 재단 설립자가 누굽니까 했더니 도민고를 하잖아요. 회안에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사죄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여기 안 계신다고. 어디 계시냐? 이태리에 공연하러 가셨습니다. 부랴부랴 비행기 타고 이태리 갔습니다. 갔더니 공연 다 끝나고 마지막에 청중들한테 앵콜송을 받은 거야. 사회자한테 빨리 쪽지를 줘서 올렸어. 올라오라는 거예요. 카레라스가 왔잖아요. 무릎 꿇고 선배님 죄송합니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두 손 잡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미 몇 년 전에 너를 용서했다. 사랑의 완성은 용서입니다. 나를 나쁘게 욕을 한 사람을 용서를 해야지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관객들에게 오 솔레미오 앵콜송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도민고 같은 사람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요. 우리의 삶은 강남에 가서 성형외과 가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꼴찌입니다. 진이 1등입니다. 맞죠? 네. 미스코리아 진, 선미, 네가 꼴찌인데 이 꼴찌에다가 많이 쳐갈라. 돈을 좀 아껴야 돼. 이것도 다음에 하고요. 자, 세상의 의사는 세 가지 의사가 있습니다. 소의, 가장 작은 의사. 사람이 병을 치료하는 의사, 소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중의, 중간 의사. 사람을 고치는 사람은 중간 의사입니다. 대의, 세상을 고치는 사람은 대의라고 합니다. 큰 의사입니다. 홍성학당 문화혁신학교가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대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